25차 시 2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자주적.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뜻입니다. 자주. 너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 일어나시구나. 자주적 국가를 건설하려는 수단. 자주적 국가를 건설하려고 해서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이 자주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나름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역사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오늘 수업 관련된 상식 하나. 178페이지 아니에요? 훌륭한 걸? 훌륭한 걸? 178페이지입니다. 알려서 고마워. 미안해. 자, 오늘 수업 관련된 상식입니다. 여러분, 노다지 경험에 금이야, 금. 금 얘기를 쓰는가? 맞아, 금이에요. 자, 왜 금이게? 자, 그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노다지가 금이 됐는지. 성경으로 함께. 이게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한 1초 있으면 일하겠니? 일할 것 같아? 나도 행복하게 일할 것 같아.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봐봐. 이때 알렌이 25만 원 주고 고정 금광폐결권을 가져간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고종이 금광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일까? 아니면 알았을까? 알아. 금은 왜냐면 조선시대 금은 귀한 거야. 그런데 고종이 저걸 헐값에 주는 이유는요. 과연 무엇일지 오늘 수업을 통해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같이 25차시 자주적 국가 건설 운동 한번 보기 전에 저렇게 여러분 약간 영어에서 유래한 단어들 몇 개 있어. 대표적인 또 뭐가 있냐면 맛있는 빵 중에 우유랑 난 이걸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 이 빵을 카스테라. 카스테라가 어디 나라 말인지 알아? 일본. 맞아, 일본 말이야. 맞아. 유래 알아? 카스테라 유래? 왕국 이름? 자, 카스테라 유래가 뭐냐면요. 16세기에 한 1500년쯤에 포르투갈의 상인이 일본의 영주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냥 만나러 가기 전 좀 그러니까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때 가져간 빵이 카스테라는 빵이었어. 포르투갈에서는요 카스테라고 부르지 않고 빵또르인가? 빵또르라고 부르면 그래. 그 빵을 계란에다가 밀가루 해가지고 맛있게 만든 부푼 빵을 빵또르인가 그러거든요. 포르투갈에서는. 근데 그걸 일본에 가져와서 일본 영주를 준 거야. 근데 그 접시를 딱 그 빵이 이렇게 올려져 있었어. 빵이 이렇게 올려져, 카스테라를 좋아 올려서 영주가 이걸 먹고 오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뭐냐? 라고 물어본 거야. 빈 접시를 가리키면서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그 접시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은 성 그림이 있었어. 성 그림이 있었어. 그러니까 당시에 포르투갈 상인이 이 사람이 빵을 물어본 게 아니라 성 그림을 보면서 이게 뭐니라고 물어본 줄 알아서 포르투갈어로 성이 카스테라인가 그래. 그래서 이거는 카스테라입니다. 그랬더니 영주가 이 빵 이름이 카스테라구나. 그래서 카스테라 된 거야. 이러한 포르투갈어로 성이 카스텔 기온가 그래.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게 카스테라인데요. 이런 식으로 노타치도 비슷하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당시 대학일 때 이런 스타일을 당했는데,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학습 목표 독립 협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데요.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어떤 기구인지 어떤 역할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강화도지역 이후에 개항을 하고 나서 나라가 점점 발전됐나요? 아니면 점점 약해지고 간섭받았나요? 그렇죠, 간섭받았죠. 심지어 발전이라 했어. 간섭받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일본 낭인들이 우리나라 왕비를 뒤인 사건, 그렇죠, 웰미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정말 위기인 상태였어. 이때 나라 국가를 자주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이때 첫 번째 학습 목표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는요 1800
96년에 조직된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왜 조직됐냐? 배경을 살펴보시면 자,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은요 정말 무서움에 떠옵니다. 왜냐면 궁궐, 한복판에, 경복궁에 일본 남인들, 칼잡이들이 들어와서는 왕비를 죽이고 한 사건이야. 이때 말리던 고종도 당시에 그 칼잡이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 근데 고종은 이러다가 나도 언젠가 죽을 수 있겠다.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조선에서 일본이 절대 가지 못할 곳으로 도망갑니다. 거기가 어디였냐? 여기 러시아. 아방 파천입니다. 아번 아번 자,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은 러시아라고 그랬지만 러시아를 한자식으로 부르면요. 아라사라 불렀어요. 아라사. 그래서 아라사의 공사관으로 파천. 파천 뜻이 뭐냐면요. 왕이 몸을 숨겼다라고 쓸 때 파천이라는 단어를 써. 그래서 아라사, 러시아 공사관 파천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 여러분 어떤 범죄자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훔쳐서 막 편의점 알바생이 막 쫓아가고 경찰이 막 쫓아가고 커피 사고 하는데 만약 이 사람이 미국 대사관에 숨잖아요. 이 사람 잡을 수 있게 없게 못 잡아. 왜 못 잡냐면 미국 대사관 울타리는 어디 나라 땅이게? 미국 땅이야. 여기는 미국 땅이야. 우리가 미국한테 빌려준 땅이야. 즉 러시아 공사관은요 누구 땅? 러시아 땅입니다. 여기는 일본 군대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 명성황후가 당시에 잔인하게 시해된 이후로요 벌벌 떨던 고종이 어느 날 아침 해가 뜨기 전 저런 가마를 타고요 여자 한복으로 쓱 머리를 감추고 동안을 갑니다. 왜냐? 당시에 궁녀들이 저런 가마를 타고 집에 갈 때는 저런 가마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경비병들, 일본 경비병들이 저 가마 잠깐만 타고 다니고 궁녀가 타고 가는 거네 패스합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에 고종이 타고 있었고요. 고종은 후다닥 도망가가지고 지금 옛날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합니다. 이게 아간파천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고종한테 널 시켜줄게. 우리가 너를 안전하게 시켜줄게. 공짜로? 그렇지. 뭔가 요구하겠죠. 내가 너를 안전하게 시켜줄게. 근데 이때는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부, 서양의 열강이 뭐냐면 뜨겁고 강하다는 뜻이야. 즉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당시에 아간파천 이후 서부 열강, 미국, 프랑스, 영국 할 것 없이 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진짜 약하구나. 아니 일본인한테 죽기 싫어서 지금 러시아 대사관 도망가네. 그러면은 우리가 고정시켜준다고 해주자. 그리고 나서 대신 이거 달려갑니다. 이권 침탈. 즉 이권 경제적인 권리를 침탈. 저기서 이자가 이익할 때 이자야. 즉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싹 다 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봤던 뭐 개갈 수 있는 권리? 광산 개갈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아까 봤던 알렌한테 금방 넘긴 것도요. 고종이 목숨 부지해주는 대신에 이렇게 해주는 거야. 고종이 그거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거 알아. 하지만 일단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 알렌한테 야 미국한테 나 좀 보호해달라고 해줘. 저 설값에 광산 넘겨줄게. 이런 식이야. 근데 이때 넘겼던 게요. 저 광산 하나가 아니었어. 이만큼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광산이나 광산 다 넘겨줘. 많이 넘겼죠. 그래서 많이 넘겼지. 그리고 뭐도 넘겨주냐? 철도, 전화기 부설권 이런 것도 넘겨준다. 산림체월권 이런 거 나무 캐갈 수 있는 권리 이런 거 싹 다 넘겨줘. 나라가 망하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오른쪽에 있는 사진 어디서 많이 보지 않니? 짤쪽. 그렇지. 이거 어디 있게? 그렇죠. 역사 탐방했을 때 봤죠. 작년에 역사 탐방 갔던 친구들. 이거 여러분 안성 경찰서 거기 가기 전에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 다리 위에 있는 철길 복원한 건데요. 실제로 안성에도 옛날 철길이 다녔어. 그 내해울 광장? 거기가 1980년대 후반까지 기차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있었니? 몰랐니? 거기 있었대. 거기에 안성역이 거기 있었대. 안성역이. 근데 저거 다 누가 깔아줬냐면 일본이 깔았거든요. 일본이 철도 부설권 저거 까는 게 선생님 철도 깔아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철도 깔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위에 깔았을까?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저 철도 깔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야. 첫 번째, 철도 깔려면 뭐가 필요해? 돈. 그 돈 왕창 받아내는 거야. 공사비. 일본 회사가 이익이야. 두 번째, 철도를 깔았는데요. 여러분, 안성에서 그게 어디로 이어졌냐? 이천까지 이어졌어. 이천. 이천에서 안성에서 저희 전라도 쪽으로 넘어가는 철도였거든요. 그 철도가 안성역 가는 철도가 왜 이천과 안성을 지나갔게? 중심지. 이천하고 안성에서 이걸 잔뜩 실어서 다니는 철도였어. 쌀. 맞아, 쌀이. 아. 일본이 쌀 뺏으려고 철도 설치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당시에 서구 열강들이 자신들이 이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철도라든지 광산 같은 거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이때 탈탈 털리고 있던 거야. 국가 재산을. 그러니까 이걸 지켜본 이 아저씨가 도저히 못 참겠다. 컴백홈합니다. 도지. 이 독립협회를 조직한 아저씨. 저 아저씨 이름이 서재필 아저씨입니다. 서재필 아저씨인데요. 이름 들어본 적 있지 않니? 네. 언제 들어볼게? 초등학교 때. 맞아. 갑신정년 때 1884년이었습니다. 이게 일어나기 12년 전 김옥균도 급진계학파가 우리나라도 빠르게 바꾸자, 급진적으로 바꾸자 해서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한다. 그 갑신정변 때 막내였어. 18살이다 그랬어. 그 막내가. 그 막내가 돌아온 거야. 왜 돌아왔냐? 얘가 그때 갑신정변 실패하고 미국에 숨어있다가 아직 조선의 나라는 더 배울 게 많구나. 난 아직 부족했구나. 그래서 서재필은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전 시간에 배웠던 게 가보개혁이었잖아요. 그 가보개혁 때 박영효가 같이 동조했던 서재필을 원래 얘그 조선에 들어오면 사형이거든요. 죄인이라서 그 사형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무죄로 만들어줘. 그래서 얘가 무죄 판결이 되고 나서 조선에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얘가 꿈꾼 건 하나였어. 이거야. 조선을 자주적 국가를 만들고 싶었어. 왜냐? 지금 고종이 어딨어? 아관에 있어. 러시아 대사관에 있어. 이러니까 우리나라 자주적이야? 아니야. 지금 막 다 뜯겨먹고 난리가 났어. 그냥 서재필이 전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나오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을 모아서 독립협회를 한다. 우리 독립합시다. 스스로 일어납시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했던 활동 첫 번째 독립협회가 조직되기 전에요. 첫 번째 일단 독립 신문부터 만듭니다. 신문을 만들어서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상황을 관리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위기인지, 얼마나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지를 좀 알려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 알릴 수 있는 수단은 딱 신문밖에 없었어. 지금이야 여러분 언론, 뭘로 할 수 있어? 소식을 네이버, 인터넷, 스마트폰, 뭐 뉴스, 라디오 다양한데 이때는 얘가 신문밖에 없었어. 신문. 그래서 이때 이 아저씨가 독립신문을 딱 만들었는데요. 독립신문 만들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여기 글자 봐봐. 이거 뭐야? 무슨 글자야? 한글. 한글이죠. 한글로 써서 지금 한글로 쓴 이유는 단 하나. 독자가 누구야? 걔? 누구 보라고 썼을 것 같아?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 한자 알아? 한글 알아? 한글. 그러니까 쉽게 읽을 수 있을 때 한글로 써줍니다. 실제로 여러분 옛날에 선생님 어릴 때까지는 신문에 한자가 되게 많이 섞여 있었어. 신문에. 그래서 한자를 이만큼 알지 못하면 읽지를 못하는 그런 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한자를 거의 안 써. 한글이야. 그만큼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고 계몽, 꿈에서 깨우쳐서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라. 그걸 알리기 위한 신문이었고요. 정말 대단한 점은요. 서재필이랑 저 신문 만들 때 한글 버전, 영어 버전 두 개를 만들어. 왜 영어로도 만들었을까? 외국인한테 알리려고. 맞아. 외국인한테 지금 조선의 위기를 알리려고. 그래서 우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부당함을 당하고 있다. 그걸 진실을 꼭 묻히지 않도록 알리기 위해서 영어로도 만듭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죠. 두 번째, 이걸 만들었어요. 독립문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서울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독립신문을 창간했고요. 독립문을 건립했는데요. 독립문이 이거죠.
서울에 혹시 올해 서대문이면서 갔던 친구 있니? 작년쯤에 서대문이면서 혹시 자 손 내리시고 하고 올해 선생님이 학생들 몇 명 모아놓고 서대문이면서 갔었는데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안 가봤던 친구들은 선생님 꼭 한번 가보길 추천합니다. 근데 서대문연구소 가기 전에 서울에 서대문구가 있거든요. 거기가 왜 서대문구냐면 이 문이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예요. 이 문은 독립문인데요. 당시에 여기 썼던 문이 이거였어요. 서대문. 이름은 영은문이었는데요. 당시에 이 영은문을 허물고 이걸 만듭니다. 그럼 이걸 왜 없앴냐? 자 여러분 서대문 없앤 이유는요. 서대문은 어떤 문이었냐면 중국, 명나라, 청나라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사신들을 맞이하는 문이야. 서쪽문. 왜냐면 중국이 서쪽이잖아. 여러분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가 어떠했던 역사의 상징이야? 중국한테 뭐 한 건데? 군신 관계로서 4대 관계를 맺었거든요. 즉 우리가 자주적이기보다는 중국에게 의지했던 그 역사의 상징이야. 그래서 당시에 서재필 아저씨가 저것을 무너뜨려버리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모읍니다. 아니 후원금을 모아서 여러분 이거 문 디자인 어디랑 되게 비슷하게 서요. 영국 고려대 고려대 맞아 고려대 문 비슷하죠. 이게 개성문 양식이야. 유럽에 가시면요 개성문 되게 유명한 프랑스에도 이탈리아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문이 있는데요. 왜 유럽에 이런 문이 많냐면 옛날에 장군들이 이기고 돌아올 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는 문의 양식이 이런 개성문 양식이야. 그래서 당시에 우리도 이렇게 이겨낸 것처럼 독립을 합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후원금 모아서 저렇게 만들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또 예를 했던 거 만민 공동회라는 걸 이렇게 개최합니다. 만민 공동회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는데요. 만민 공동회가 뭐냐면요. 모든 민 백성들이 공동 함께 모여서 뭐한다? 회의한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고종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저렴군한테를 가져가 버립니다. 저렴군 섬 하나를 가져가 버려. 그래서 당시 여기 백성들이 아니 어찌 전하 섬을 하나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 고종한테 반발하면서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권 침탈하는 다른 나라들이요 물러가라 저렴도 가져가는 러시아가 그만해라 하고 막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했냐? 안 가져가. 저렴도를 가져가는 걸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이때 보고 깜짝 놀래요. 아니 일본도 함부로 못했던 러시아가 우리 국민들이 뜻을 모니까 약탈을 안 해. 우리 국민들의 힘이 어떻다? 강하구나. 그러니까 러시아도 직감한 거지. 만약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걸 먹었다가는 조선 사람들이 크게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여기서 힘을 느껴. 백성들의 힘이 이렇게 강하군. 그러면 백성들만 모일 게 아니라 너네도 가라. 관, 민, 공동회, 관리들. 지금 내 밑에서 일하는 관리들 너네 한번 저기 가봐. 가서 백성들이랑 같이 한번 논의해봐라. 그래서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가 개최됩니다. 이게 관민공동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장 앞에서 동문시장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과연 조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요 하면서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가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였어. 고종이 이제 관리까지 보낸 거야. 지금 딱 봐도 얘네 직업이 뭐야? 관직을 가진 관리죠. 이 관리들과 백성들. 근데 이 앞에 연설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연설한 사람 머리를 잘 볼까요? 이거 가시야? 밀짚모자. 맞아. 약간 밀짚모자 같죠. 저게 뭐냐면요. 페렌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극 보면은 이런 모자, 이런 모자. 이런 거. 이게 페렌이야. 낮은 사람. 맞아. 이거는 천민이 쓰는 모자입니다. 천민은 갓을 쓸 수 없으니까 이런 페렌이를 썼는데요. 이때 연설한 사람이 누구냐면 백정이었어요. 백정. 소, 돼지 잡는 백정인데요. 백정은 조선시대 때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가장 낮은 천민이었어. 이때 박성신이 뭐라고 했냐? 저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은 대한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고 매우 무식합니다. 뭐라 한 다음에 삼가 오다가되 관리와 백성의 마음을 합하여 우리 대황제의 훌륭한 덕에 보답하고 부근 영어로 무마죠. 즉 우리
함께 힘모읍시다 이런 연설을 하는데요. 여러분 저런 연설 자리에 물론 가보개우 신문제가 없어졌지만 백정치 서 있어. 그만큼 광민공대는 어떤 자리였을까? 모든 사람이 평등한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면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러한 걸 추구했던 게 독립협회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잠깐만 미안해 의의로 볼게요. 의의 이러한 독립협회의 의의. 자 의의 뜻이 뭐냐면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역사서의 의미 아래 안 그릴까 여기 있을 때. 자 이것의 의의는요 아까 봤듯이 외국의 세력의 침탈을 반대했고요. 실제로 저지도 했어요. 막아냈어요. 외세의 침탈을 반대하고 막아세웠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회 정치 실시 등 개혁을 주장합니다. 저는 우리도 발전하려면 저 유럽, 러시아, 일본 저런 나라들처럼 의회를 만드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힘 있는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라 발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독립협회 당시에 신분 질서는 없었지만 원래 권력을 가졌던 양반들 또는 보수 세력한테는 어떤 좋게 보였을까 나쁘게 보였을까? 그렇죠. 얘들은 지금 되게 평등한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신분 질서가 없어서 짜증나는 이 양반들과 보수들에게는 되게 얄미운 존재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시의 보수 세력 중 일부 세력이 오중한테 가서 이간질시킵니다. 어떻게 했냐? 제가 이번에 광민공대를 갔다 왔는데요. 이것들이 지금 전화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 얘들이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하려고 합니다. 즉 국민들의 대표인 대통령을 뽑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왕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는 총리나 내각이라고 따로 있는 거야. 의회가 따로 하고요.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의 행정기관을 따로 행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당시에 고종한테 가서 이간질시켜. 얘네는 당신을 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이때 고부상을 시켜서 얘들을 해산시켜버려요. 그래서 독립국가가 끝납니다. 그랬던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힘썼던 조직이 독립협회고요. 독립협회 다음 고종은 어떻게 그런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입니다. 대한제국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짧고 굵진 않았지만 있었던 나라, 짧았던 나라지만 1897년인가 독립협회 만들어지고 다음에 만들어졌던 나라가 대한제국인데요. 대한제국을 왜 세워졌냐? 배경. 자, 명성황후가 일본 애들한테 칼맞아 죽는 사건이 어떤 사건? 일미사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성황후 칼맞아 죽는 사건이 무슨 사건인데 일미사변 간 다음에 그걸 대답 못했지? 어쩌지? 라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번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일미사변 딱 들었을 때 명성황후 죽은 사건 이것만 딱 떠오르시면 돼요. 근데 일미사변 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일미사변 했는데 뭐였지라고 좀 떠올리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객관식이라서. 자, 일미사변이 있는데요. 일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무서워. 그래서 아간파천, 러시아 공화가 버린다. 러시아 공산당도. 자, 그런데 독립협회 같은 단체들이 지식인들이 전하 제발 러시아 공산당에서 뭐하라? 나와라. 아니 당신이 거기 있으니까 자꾸 이건쯤 다 당하지 않냐? 그리고 외국이 보기에도 우리나라가 되게 약해 보이지 않냐? 제발 좀 나오세요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오케이 나 돌아갈게. 환궁 돌아오 환자 궁궐 문자 나 컴백할게. 그런데 그냥 가자니 고종도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국민에 뭔가 달라진 나를 보여줘야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때 환궁 후에 돌아온 후에 그래 나
나라 기업할게. 나 자주적인 나라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게. 라고 하면서요.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왜 조선에서 대한제국이라고 부르냐? 자기 스스로 황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건 고종이 왕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이건 황제 모습을 하고 있는 고종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고종 옷 색깔 무슨 색? 금색. 금색입니다. 저거 조선 왕이 입으면 안 돼요. 금색은요 황제만 입을 수 있어. 그런데 고종이 이제 중국 눈치 안 보고 우리 자주에 못 가니까 나 스스로 황제가 되겠다 해서 저런 동양식 황제 복장을 한 거고요. 왼쪽은 그 당시 서양식 황제 복장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1867년 황공 후에 대한제국을 건립하고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되는데 이때 고종이 자기 스스로 황제가 돼요. 나는 이제 왕이 아니라 황제노라. 그리고 나의 권력,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이때 고종이 했던 정책, 일단 베네웨, 조선과 조선 밖의 국가들한테 자주국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조선은 더 이상 러시아 대상 도망간 나라가 아니다. 이제 우리 조선은 자주적인 나라다. 자주국을 발표합니다. 자주국을 선포합니다. 미안해. 선포. 그 다음 당연히 나라가 새로 만들었으니 이 바뀐 나라에 맞게 뭘 만들어야 되게? 법을 만들어. 이때 고종이 만든 법이 이거야. 대한국 국제. 자, 대한국 국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문제. 고종이 법을 만들어서 법에 따라 정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법에 따라 정치하는 왕이 있는 제도를 뭐라 그러게? 입헌군주제입니다. 헌법 안에 헌법 안에 군주가 있다. 영국은 왕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거기도 입헌군주제입니다. 왕이 헌법에 따라 정치해요. 자, 이때 고종의 법이었어. 첫 번째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에 보면 뭐라고 하고 만세에 걸쳐 불변하실 무슨 정치? 전제 정치. 전제 정치 뜻이 뭐냐면요. 전이 전체 전자의 제가 황제제자야. 황제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린 정치 제도를 하는 거야. 즉 황제가 정치 다 한다. 그 다음 5조 국내 육군과 해군을 누가 통솔하냐면 황제가. 6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뭘 만들어? 법률. 법까지 누가 만든다? 황제가 만든다. 즉 황제가 정치하고 군대 통솔하고 법까지 만드는 얘가 모든 권력이 있는 게 대한국 국제야. 그래서 황제 당시에 황제가 절대적 권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특이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를 거꾸로 갑니다. 여러분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들 왕권이 점점 강해진 게 아니고 약해졌고요. 시민들의 권력이 강해서 국민들의 권력. 반면에 고종은 이거 거꾸로 한 거야.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법과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름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개혁을 했었어. 이때 고종이 했던 개혁이 뭐였냐면 광문개혁이었습니다. 왜 광문이냐면 고종이 즉위했을 때 연도를 계산하는 그 연호람을 만드는데요.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200년 전으로 갔어.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사람한테 올해가 몇 년이 얼마 뭐라 하게? 1867년. 조선 백성이 올해는 1827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올해 2022년이잖아요. 왜 2022년이야? 그렇죠. 예수님 탄생하고 2022년을 흘려서요. 이거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서양 애들이 기독교를 믿었고 서양이 전 세계를 먹어서 이게 다 퍼지게 됐어. 그럼 동양에서는 어떻게 연도 계산을 했냐? 그 왕이 즉위했을 때를 기점으로 연도 계산해. 이런 거야. 태조가 즉위했어. 그럼 태조 1년. 태조가 즉위하고 5년 흘렀어. 그럼 태조 5년. 그럼 태조가 죽었어. 그 다음 정종이 즉위했어. 그럼 정종 1년. 정종 2년. 이런 식으로 연도 계산해요. 그런데 황제는
광무라 이렇게 광무가 만약 연구야.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연도 계산 명칭이야. 그래서 고종이 광무노랑 즉 고종이 즉위하고 1년을 광무 몇 년? 1년 1년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때 개혁을 합니다. 광무개혁. 그때 했던 내용 첫 번째 이걸 조사합니다. 문경지 조사. 우리나라 땅이 도대체 얼마나 넓은지 국민들 몇 명이나 사는지 이거 조사해봐라. 이걸 조사해야 뭐 할 수 있어? 세금 거둘 수 있어. 그래서 농경지를 조사하고요. 고종이 농민들한테 이걸 발급해요. 지대 발급. 자, 지대가 뭐냐면요. 땅 문서입니다. 이렇게 토지를 조사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문서가 이러한 지배인데요. 지배는 뭐냐면은 지금으로 치면 내가 집을 사면 그 집 문서를 갖듯이 당시의 농민들이 땅을 가졌다는 국가가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즉, 내 땅이 예를 들어 이 비룡등 땅이야. 그러면은 이 비룡등에 몇 평부터 몇 평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구 땅 이렇게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땅 문서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걸 실시하다가 대한제국이 돈도 없고 일본이 이거 못하게 막았네. 그래서 이게 실패거든요. 그 다음에 1910년 돼서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토지를 다 조사해버려. 이때 일본의 주장이 뭐냐? 조사. 너네 농민들이 땅을 몇 평 가진지도 모르는 정말 전 근대적인 나라였다. 우리가 이렇게 조사해줬지 않냐? 고맙지 않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뭐라고 반박할 수 있냐면 아니야. 우리 스스로 뭐하고 있었어? 지게를 토지조사해서 우리가 스스로 땅 문서 주고 하고 있었어. 너네만 우리 못하게 막은 거야. 우리 냅둬도 잘 살 나라였어. 너네가 잘못한 거야. 이걸 반복하기 위한 근거로 이게 조사돼. 그래서 많이 시험에 나와서 얘기해 준 거고요. 두 번째, 이때 고종은 우리나라도 상공업 그리고 교육을 발전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억하려고 했으나 이미 많이 국가가 강했다 약했다. 이때 국가가 강했다 약했을까? 약했다. 매우 약했어.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요. 고종 얼마나 약했냐면 정말 국제 정세가 좀 어두웠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이건데 고종이 꿈이 하나 있었어. 강력한 군대야.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냐면 함선이었습니다. 배. 지금은 전투기지만 이 당시에는 배였어. 이때 고종이 야 우리도 배좀 하나 갖자. 서양식 끝내주는 군선 하나 갖자. 그래서 돈을 탈탈 모아서 삽니다. 이 배가 이거야. 양모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군선입니다. 중기선. 우와. 근데 지금 상태 보면요. 어때 보여? 이거 실제로 되게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거 일본한테서 보였냐? 당시 일본이 폐기 직전인 상선을 갖다 팔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파느냐? 군선도 아니야. 상선인데 원래 물건 팔기 위해서 만든 수송선인데 여기다 대포 몇 개 달아놓고는 이거 군선이라고 사기쳐서 팔아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대한민국에 그렇게 망하는데요. 그냥 그만큼 고종은 노력했으나 당시 국제정세에서 많이 힘들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주적인 나라가 안 됐죠. 나중에 이제 식민지에 빠지는데 이제 그 전에 이러한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노트 감사해. 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일제강점기 아마 다 다음 시간. 사실 아니면 다음에 일사 되게